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군대의 음식과 산업 강좌를 맡은 임채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8번째 강의로 맥주를 마시는 식민지, 박래와 주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 시대 조선에서 조선술이라 불리던 재래의 탁주, 약주, 소주와 달리 외래의 음식 문화였던 맥주가 어떻게 보급되고 시조비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193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조선에서 맥주 생산이 시작되고 그 생산은 전전부터 전에 걸친 시기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각의 서양화가 현지 주민에게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조선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맥주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에서 온 이주자나 조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맥주 회사가 생겨나 경쟁한 결과 기업 통합이 진행되었고 대일본 맥주가 시장의 지배적인 존재로 등장하여 조선 진출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구입 등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진출은 잘 진척되지 않았고 193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기린 맥주 현지 공장의 건설과 더불어 진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맥주 자체가 외래 음주 문화였기 때문에 그 생산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조선으로의 진출이 왜 늦어졌는가, 또한 외래 문화로서 어떠한 의의를 지녔는가를 고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맥주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맥주 주조업은 1930년대 중반에 일본 맥주 회사가 진출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도식으로 파악되었을 뿐입니다. 한국 측 연구에서는 당연하게도 조선인 주조업이 주된 관심이 모여졌고 그것과 관계가 깊지 않은 맥주 주조업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주익종은 조선 주세령과의 실시와 함께 주조장의 집약, 합동이 이루어져 주조업의 근대화, 공업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통태 속에서 조선인 주조업도 전시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승연은 조선 주세령의 시행에 의해 조선인 주조업은 수탈되었고 일본인 자본의 진출로 조선인 주조업, 특히 재래식 소주업은 몰락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재래식 소주업의 몰락설은 통계 이용의 오류로 생긴 허구입니다. 그 후 경남 지방의 주조업에 주목하는 연구가 등장했습니다. 박주원은 마산 지역의 청주 주조업을 분석하여 일본인 주조업자의 진출로 일본 주가 조선에서도 생산되었고 조선 내로 서서히 확대되는 역사성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은 부산의 주조업을 청주, 소주, 탁주별로 분석하여 총독부가 청주 및 소주 부문에서의 일본인 자본의 진출을 주세면에서 밀어주었다고 보았고 재래식 소주 및 탁주의 주조업자나 그들에게 곡자를 공급한 조선인 업자가 몰락하였다고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이승연에 가까운 연구 입장일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하치쿠보 고시가 일본인 주조자본에 의한 주조업의 재편을 논하고 있는데 분석의 초점은 청주와 재래식 소주에 있었고 맥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은 편입니다. 해방 후 맥주 회사들이 작성한 사사에서 조선 맥주, 쇼와 기린 맥주에 관한 기술도 지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잡지, 신문, 영업보고서 등에서 관련 자료를 발굴하며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의 맥주 사업의 복원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에서의 맥주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새로운 음주 문화로서의 맥주와 그 보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